and gentlemen, Japan is back.15年苦しんだデフレからやっと脱却できる、そのチャンスを私たちは使いました。By my Abenomics. 도쿄의 중심, 치요다구 노른자위 땅에 있는 고층 빌딩. 토요일인데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에서 자산가들을 위한 강연이 열리기 때문이다. 오늘 강연자인 경제 저널리스트 아사히 다카시가 쓴 책들. 일본의 파산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책 제목이 하나같이 자극적이다. 아사히 타카시는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장기 불황을 겪어온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1990년 그는 도쿄 주식시장 폭락의 수수께끼를 추적한 취재기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거품 붕괴 후 초엔고 장기 불황, 금융기관 파산 등 수많은 경제 예측을 적중시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아사히 다카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国は最後本当に皆さん財産取りに来ますから、もうその前哨戦が始まってんですね。もう怖くなってきた。一つの通達で何でもできますから、封鎖も引き出し制限もできるんです。もう一辺の通達でできるんですね。 아사히 타카시는 이미 15년 전부터 일본이 파산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01년 KBS가 취재한 강연도 일본이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もうね、はっきり手遅れなんです、この国。残念だけど、私もこの国好きだけど、手遅れですよ、これ。だってこれ作るためには1000兆の借金もうすでにあるんですよ。それ以外に毎年70増えてるんだ。70削んなきゃいけないでしょ。削ったって1000兆残るんですよ。どうやって削れます今70兆なんて。10兆削ったって強豪ですよ、これ。だから無理なんですよ。 아사히 다카시의 공포 마케팅이 15년 넘게 성공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일본의 국채는 계속 늘어났고 현재는 GDP 대비 232.8%에 달한다. これから1年半か2年短ければ1年嵐の話です。私今情報収集かなりやってるけど、私には聞こえてます。地鳴りが遠い地鳴り、津波のさざめきが聞こえてますね。来るなと、ついに来るなと。 국가 파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아사히 타카시. 불안한 사람들은 그가 운영하는 자산 클럽에 가입해 정보를 얻는다. 정부가 파산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투자 펀드 가입 권유가 대부분이다. 本の中のどういうところに共感を得たんでしょうか。国債、日本が国債だいぶ買ってますよね。今後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いや、よく素人はよく分かりませんけど、まあちょっと買いすぎですよね。いわゆる日銀が買いすぎですよね。
一度勉強しましたから言ってることよくわかります。あと自分でこういうふうにやりたいっていう戦略もあります。ただお金がありません。 아사히 타카시가 운영하는 자산 클럽. 장기 불황이 깊어질수록 그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갔다. 역설적으로 일본의 불황이 계속되는 동안 아사히 타카시는 사세를 확장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一番はやっぱり日本のね財政破綻、国の借金が爆発して、そうなったら下手したら大増税とハイパーインフレと特性例というのは預金封鎖とか、それからあとはですね国債を紙切れにしたりすることが、それをみんな恐れてるねやっぱり。でだって日本は昭和21年1946年に特性例やったんだもん、預金封鎖。戦争に負けた翌年に、その時より借金多いんだもん今の方が。当時は正確な数字は分かんないんだけど、昭和19年戦争に負けるね前年で204%で今は250%だから。 실제로 종전 직전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2배에 달하는 204%. 그런데 종전 후 일본 정부의 부채는 갑자기 줄어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전시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에게 국채를 팔았다. 전후에는 국채를 갚기 위해 국민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90%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예금 봉쇄 조치까지 단행했다. 예금 봉쇄로부터 69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국채는 GDP의 2배가 넘는다. 다시 한번 예금 봉쇄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취재팀은 예금 봉쇄 당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노인을 찾았다. 93세의 하야시 나오미치 씨. 그는 경제학 박사로 많은 책을 썼는데 공황,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은 국내에도 번역돼 출간되기도 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당시에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는 하야시 나오미치 씨. 69년 전의 일이라 예금 봉쇄가 있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만 이 낡은 통장만이 그 증거로 남아있다. 당시 정부는 2년 반 동안 2번에 걸쳐 예금 봉쇄를 단행했다. 月に536円を毎月払い込んでね、でそれが36回払い込んだらですね満期になってね1万9000何本になるんです。そしたらねその時には2万円を払いますという貯金通帳ですよこれね。で当時と昭和に金利がいいっていうんで人気があったニコニコ貯金。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부었던 적금 통장. 하지만 예금 봉쇄 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예금은 휴지가 됐다. 42% 没収しとるんですね。そして残りの 58% を払い戻しとるわけですわ。でこれね昭和30年9月15日となってますがね、第二封鎖が解除されたのはもうね 1,2 年早いと思うんです。でなんでその時の人が言うたらね 전쟁 빚을 국민에게 떠넘겼던 정부. 하야시 나오미치 씨는 또다시 그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それはだから預金封鎖中のはもう国民をもうありがね残らずもうガチッとも掴んでしもてね、そして権力を持ってる政府が一方的に法律を決めてこれこんだけ没収するとかねどうとかなんとかやるんですが、それはこんなもんやられたらたまりませんよ。今の安倍内閣はね預金封鎖やるかどうかでよく聞かれるんですけどね、僕はね安倍のお友達ねそういう人がねちゃんと預金封鎖の時の対策をちゃんと立ててるかいたらまだそんなもの立てようがないんでね。 아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2배로 늘리는 양적 완화를 감행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풀었다.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다. 일본의 국채는 크게 늘어 무려 1240조 엔, 우리 돈으로 1경이 넘는다. 일본 병의 실태와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가네코 마사루 교수. 그동안 책의 예언이 모두 적중해 악마의 예언이란 말을 들었다. バブル崩壊の後小泉政権が始まった時ですね、バブル崩壊の処理も全然うまくいかないから、こんなものは停滞が止まりませんよって言って、スローパニック、ゆっくりしたパニックが続くんだって書いて、これは8万ぐらい売れましたよ。7万か8万。今もスローパニック状態ですか？いや、そうだと思いますよね。パニックっていうかもうなんか死ぬ間際に麻酔漬けになってるみたいな感じだよね。みんなだんだん引き始めてますね、政府のブレーンのやつも。口をつぐんでる、株とか国債とか財政赤字とか。うまくいってない、全然うまくいってないから。まああれですね、また悪魔の予言当たっちゃいますね。 가네코 마사루 교수는 아베 정권이 국채와 재정 적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취임한 후 일본의 국가 부채는 급증했다. GDP の2倍を超える財政赤字って歴史的に言えばハイパーインフレーション、悪性インフレか、それをもたらすような戦争とか革命とか、こういうのを除いては多分解消した事例はないと思いますね。財政赤字出し放題で無理やり中央銀行が買い支え続けるっていうそういう体制っていうのは根本的にこの人本当に歴史を知らないし、歴史の反省も全く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도쿄의 총리 관저. 취재진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인물, 내각 관방 참여 혼다 에츠로 씨를 만났다. 일본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しません。まずですね、国債を発行するときにどの通貨で国債を発行しているかというのが大事なんです。で、日本の国債は 100% 円で発行しています。で、円を発行するのは日本銀行なんですね。ですから日本政府は借金を負ってますけども、その返済をするために必要な円の資金、これは日本銀行が無尽蔵に発行できます。で、確かに無尽蔵に発行するとインフレが起こりますので、実際はそう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も、でもう一つはですね、日本政府は確かに1000兆を超える借金を負ってますけども、逆に、金融資産がですねたくさん持ってるんですね。で、ネットで見るとですね、つまり負債からその金融資産を引いてみると、ネットで見ると、相当減るんです。だいたい600兆ぐらいまでいきます。それだけの資産を日本政府は持ってる。 아베 정부도 과도한 부채가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절감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 부채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60,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일본은 뛰어난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조선 산업을 제패하고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졌다. 세계 최초로 고속열차 신칸센도 만들었다.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기업들은 수출 호황을 맞았다.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했고 80년대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반면 미국은 재정 적자와 대외 무역 수지 적자를 동시에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이 자국 시장은 닫아 걸고 저평가된 엔화로 달러를 쓸어 담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마찰은 심해졌다.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당시 강한 달러로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G5 국가 재무장관을 불러들여 달러와 같이 절하 협약을 맺는다. 이것이 유명한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로 1985년 1달러당 238엔으로 낮았던 N달러 환율은 이후 1달러당 130엔에 육박하는 급격한 N고를 겪게 된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 버블 경제의 신호탄이 됐다. N고로 대외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된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인하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일본은행 재할인율 인하 일지를 보면 5%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86년부터 87년에 걸쳐 사상 최저인 연 2.5%까지 떨어졌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한 일본 사회는 마구잡이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 당시 도쿄도 23구를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가가 급등했다.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2천억엔 2조 원에 사들였다. 엔의 가치가 높아지자 해외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또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했다. 1987년 야스다 화재 보험회사가 고흐의 해바라기를 약 400억 원에 구입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일본인들은 폭발 직전의 거품이 자신들을 어떻게 집어삼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일본 혼슈 동해 연안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카가시. 그곳에 버블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물증이 남아있다. 동양 최대 관음상으로 기록된 금색자모 관음상. 높이가 무려 73m에 이른다. 버블 당시에는 지역 곳곳에 거대한 불상들이 세워졌다. 기업가들이 종교 법인 인가를 취득하려고 건립한 불상들로 세금 우대 조치를 받기 위해서였다. 세계 제1의 범종 불당 등 규모가 대단한 이 사찰은 1987년 칸사이의 빌딩왕이라 불리는 부동산업자가 사업 확대를 위해서 약 1,7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절이다. 이젠 주말에도 찾는 이가 없지만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는 연간 5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부동산 업자는 44,000평 부지에 유원지와 온천 호텔까지 짓고 운영했다. 그야말로 장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종교와 오락의 레저타운이었다. 버블 붕괴 후 유원지는 폐쇄됐고 폐허가 된 호텔은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있다. 칸사이의 빌딩왕은 버블 붕괴 후 과잉 투자와 경영 악화로 결국 도산했다. 지금까지 절은 운영해왔지만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44,000평의 부지를 관리인 혼자 돌보고 있었다. 普段はどれぐらい来るんですか？普段はやっぱり30、40来るんやけど。1日。土日とっても。土日はやっぱり5、60来るんやけどね。昔いっぱい来た時はどれぐらい来たんですか？もう1日何千人で来てます。平成元年。平成元年。27年前。そうそうそう。できた当初、平成元年にできたから。その自分はたくさん来られたんですよ。ホテルはね、もう閉めて12年。平成15年に閉めたから。
う12年も閉まっている状況です。うん、ずっともう営業やってない。やってな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과시하기 위해 거대 관음상을 만들었던 부동산 재벌의 욕망도 버블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 世界で最もすごいバブルになったと。つまりダブついた資金がみんな土地や株へ流れていったと。でそれが弾けた結果ですね、バブルが崩壊した途端誰も責任を取らないので、今度はいい循環が全く逆さ落としのように悪循環に入っている。それが失われた20年の始まりだったので。 버블 붕괴 후 부실 채권 폭탄을 맞은 금융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これだけは言いたいのは私らが悪いんであって社員は悪くありませんから、どうか社員の皆さんに応援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心から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企業の過大な設備投資がバブル崩壊後企業の収益を大きく押し下げたと、これは金融の面から見てみると不良債権問題です。この不良債権問題が大体10年ぐらいですね、非常に日本企業の成長力を落としていったというのが最初の局面と。85年のプラザ合意の2倍円が2倍に高くなるというようなドラスティックな円高っていうのが結果的にバブルを生み、無理な経済運営をした結果ですね、歪んだバブル経済が弾けてしまい、その後日本の意思決定の弱さとか産業構造の転換ができない、ずるずると責任を回避していくような体質が悪い方へ悪い方へ流れ始めていったっていうふうに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ね。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12월. 과열된 경기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과 개인의 파산이 속출했고, 토지 관련 융자에 대한 총량 규제를 도입해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가 급락 시기에도 버티던 지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일본 경제가 순식간에 주저앉기 시작했다. 일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불황의 긴 터널 속으로 진입했다. 푸쿠이현 타마가와, 한때 관광으로 흥청됐던 곳이다. 언덕 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오래된 온천 여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여관은 40년이나 됐다고 한다.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언제든 손님을 맞을 듯 싶다. 80년대 후반, 버블이 한창일 때 마을은 관광객으로 넘쳐났다. 하룻밤 숙박객이 100명을 넘을 정도로 호황이었다. もう4年。それなのに備品って全部そのままです、ね、そのままで、風入れてしてるからね、そうせんと中のこんな傷むでしょ。なぜ処分しなかったんですか。営業やめるとみんな処分したかってこんな売れんがね。売れるもんやったんだ、道のそばのとこが売れるがね、大きいホテルでしょ、今上がってくるとこ、美ホテルってあそこが売れてまう。だから備品とかもこっちも全部売ってお金変えた。みんなもう変えたかったんだ。みすぼらしくなってる。 큰 건물은 유지비와 재산세를 내야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짐이 됐다. やっぱ自分のあれや業者行ったお金のほんなんじゃ。営業せずにそんなに大金を払うってもったいない。もったいないって言ったかって、やっぱこれ建物壊すったって相当のお金かかるからね、何千万ってかかるから、それ考えると少しずつ商売してあれして食べれねえかなと。 숙박 영업 허가도 반납하고 카운터를 지키는 나가다 씨.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번 돈을 모두 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소비할 여력도 없다.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도 소비도 할 수 없는 포로 생활. 장기 불황의 모습이었다. 버블 붕괴 후 시작된 불황은 잔인했다. 도심 공원에는
노숙자 텐트들이 빽빽이 들어섰다. 기업 실적이 부진해지고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다. 무료 급식줄은 점점 길어졌다. 소득이 급감한 국민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물건이 팔리지 않자 가격 인하 경쟁이 격화됐다. 일본의 불황은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켰다. 장기 불황 중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여 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다. 물가가 하락해도 소비가 줄어들자 뒤따라 생산과 고용이 줄고 다시 소득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됐다. 불황에 그나마 찾는 곳은 아주 저렴한 곳이다. 10년 전 모든 술과 안주가 100엔인 술집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취재팀은 5년 만에 100엔 술집을 다시 찾았다. 이른 저녁인데도 술집 안은 퇴근길 한잔하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접시와 그릇에 담긴 소량의 안주거리, 튀김, 생선구이, 조림, 회, 어묵, 채소까지 다양하다. 안주와 술은 아직도 모두 100엔이다. 대신 의자도 없이 서서 2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 빨리 취하고 나가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인들은 최소한의 지출 외에는 소비를 자제했다. あと10年経ったら、今100円なんだけど、いくらになると思いますか？10年後、日本のね、現状を考えますと、多分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日本の将来、低成長、マイナス成長、現状としては国内だけの話ですよ。海外にどんどん進出して稼ごうというそういう会社は伸びると思いますけども、ただ少子化あるいはその低成長マイナス成長の国内だけを考えると10年後も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ね。100円だと思います。 100엔 술집의 풍경은 20년간 지속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굴지의 통신그룹 NTT의 산하경영연구소. 사이토 세이치로 소장은 디플레이션이 일본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0年代の10年間はこれはイギリスのファイナンシャル・タイムズが最初に言い出したんですけど、日本のことをそのロスト・ディケイド、失われた10年間もうほとんど成長もしないしどうしようもなくなった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びっくりしたわけですね。そしてデフレに入っちゃって日本経済が長期的な停滞に入ったのが90年代。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매년 마이너스 성장과 1%를 겨우 넘는 성장을 되풀이했다. 21년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8%에 그쳤다. そうなるとデフレっていうのは企業も働いてる人たちも消費者もみんな元気なくしちゃって先行きに食ら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ね。そうするとだんだんそれは縮小均衡になっちゃうというんでデフレが悪いということはこの20年間でやっと分かったんです日本人も。 도쿄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군마현. 일본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상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방만한 재정정책의 표본, 예산 낭비 1호로 지목되는 얀바댐. 총 사업비가 4,600억 엔, 약 4조 5천억 원으로 일본 댐 역사상 최대 규모다. 댐 건설을 계획한 1947년 이후 68년 동안 댐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다 2013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無理をなさら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공사 중지를 외치고 있다. 얀바댐은 환경 파괴, 재정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それからここから降りていくところに、川原温泉街という、群馬県では有名な温泉地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 800년 역사를 가진 가와라유 온천가. 많은 사람들이 찾던 인기 휴양지였다. 댐이 완성되면 이곳은 물에 잠기게 된다. 댐 건설이 결정되자 지역 주민들은 보상비를 받고 떠났다. ここから下はこれから本体工事のいろんな工事をやるところなのでダメなんで、こう見回していただいて分かるようにここ全部自然林なんですね。で全く植林されていないっていうところは群馬県内にも非常に少なくて、ほとんどの人手が入れるところはやっぱり植林されていて、こういう自然が残っているところって本当に少ないんですね。 수몰 지역의 철도와 도로 이전 공사로 주변의 자연 환경은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다. 얀바댐은 1940년대 홍수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6,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부족을 예상해 도쿄와 주변 지역에 물 공급을 하겠다는 기능이 더해졌다. 日本って今どんどん人が少なくな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人口減って言われてて、でちょっと本とかを読んだら水は足りてるっていう風に書いてあったりもするんですね。でそういうところにその何百億って私たちのお金を使ってこんな新しくすごいことやる必要あ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 몇 년 전에도 이곳을 찾았다는 한 미국인 교수.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先生の考えとしてはこれ多分必要ですか必要じゃないですか。微妙なところでしょうね。本当にね最初にいろいろ計画した段階でこれは必要と思ってたけど、もう60年経ってダムなしにそういうわけで関東周辺で洪水にな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しょう。そういうちょっと疑問も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시민단체들은 댐 건설 계획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효용성은 몇십 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全国でダントツトップのダム事業費ってことになりますね。で私たちは市民側はこのダムには全くメリットは一銭もないっていう考え方です。一番大きいのは高度成長期にやっぱりどんどん人口が増えて水需要が増えていくだろうっていう予測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むしろ逆なんですよね。なので水が有り余ってる、特に東京で水が有り余ってるってことで、必要とされてないっていうことが強く主張できるよう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 버블 이후 일본 전역에는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많은 다리와 도로가 건설됐다.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며 토목 건설에 돈을 쏟아부었다. 방만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는 일본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日本の全国各地にいろいろな社会インフラ、ダムもそうなんですけど、空港とかですね、あるいは高速道路。 これはいくらか作りすぎたような形だと思います。本当に社会インフラがこのような形で必要なのかどうかと、むしろ都市部のですね、下水道整備から道路整備、都市部においての高速道路の整備にお金を使った方がですね、むしろ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反省はあると思います。 시코쿠 에이메현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오시마. 하루에 2번 오가는 여객선이 들어올 때면 선착장에는 사람보다 먼저 반겨주는 것이 있다. 바로 고양이들이다.
아오시마의 주민은 15명뿐이지만 고양이는 100마리가 넘는다. 그래서 아오시마는 고양이 섬으로 불린다. 쥐를 잡기 위해 들여왔던 고양이들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잘 번식했다. 반면 주민들은 몇십 년 동안 일자리를 찾아 섬을 떠나면서 고양이가 이 섬의 주인이 된 것이다.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은 마을. 이제 고양이 섬으로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십여 명 남짓한 섬 주민들은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먹일 능력도 의지도 없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관광객이나 고양이 보호단체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먹이를 준다. なんだっけ、テレビで見ました。猫が好きで。テレビでどういうふうに出たんですか？当人が10人ぐらいで猫が100匹以上いるっていうので、猫がこんな風に集まってる写真を見てきました。ああ、撮って対して夜行バスで13時間もかかってきましたんで둘레가 4km 남짓한 작은 섬 아오시마.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늑하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어슬렁대는 길을 벗어나 조금만 올라가면 섬뜩한 풍경이 펼쳐진다. 오래전 버려지고 쓰러져가는 집들. 한때 이 섬의 주민은 8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노인들만 남았다. 이곳에서 더 이상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았다. 빈집은 고양이들의 차지가 됐다. 중학교 때 섬을 나갔다가 정년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마치시타 씨. 해조류를 따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今一番年配の方っておいくつで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今86ぐらいかな。一番ちびい子は何歳ぐらいですか？一番ちびいたら58ぐらいかな。そこの看護婦さんとかそんなもんです。子供はいないんですか？いないいない。 아오시마 주민들의 단체 사진. 젊은 축에 속하는 61세 마치시타 씨와 최고령자 다테와키 할머니. 평생을 섬에서 살아온 다테와키 할머니가 기억하는 아오시마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그当時はね、猫らなんだんですよ。だけど家が空いて空き家になってるでしょ。したらやっぱ繁殖はひどいね。空き家のそこの入るんかどうなんかね、私はもう分かりませんけどね。まああんなに陽気になったのはこの2、3年ですよ。私らがイワシ製造しよるなんかなんぼ夜分にこう製造してね、棚へずっと並べとってもね、食べてなかったですよ。そんなに猫はね、おっても2匹か3匹ぐらいでね、そんなにも今のようにはおりませんでしたわ。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고양이가 그 자리를 대신해가는 아오시마의 풍경.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50년에 약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부위원 에치젠초.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시골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시골로 갈수록 인구 감소 추세는 더 가파르다. 이 지역도 10,000명이 넘었던 인구가 6,000명으로 줄었다.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눈에 띈다. こちらが玉川地区って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で、実際の、住宅総数がだいたい約50棟で、うち空き家がだいたい27棟ぐらいです。で、約半数が空き家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この地区のですね、高齢化率は、50% 以上はいってないんですけども、だいたい 40% 近くあるんですね。で、子どもの数も、10人もいらっしゃらないと思いますけど、で、かなりもう少子高齢化が進んでいる地域だと。で、今 50% を超えますと、限界集落というふうに指定されるんですけども、あと数年経てばもうここも限界集落という形で、指定されるのかなと思ってます。 빈집이 절반이나 된다는 마을.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투기부터 화재나 붕괴의 위험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시로 빈집을 돌아다니며 점검을 한다.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자 에치젠초 마을 사무소는 아이디어를 냈다. 빈집을 헐고 그 집터에 작은 공원이라는 뜻의 포켓 공원을 만든 것이다. ここはですね、もともと老朽危険空き家が建ってまして、それを町の補助事業を使って、区が解体をして、その土地をですね、跡地を町の方で公園として整備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で、その公園を区が、維持管理を行って、今こういったように、誰でもこう集えるような、場所であったり、であとはもう防災空地ですね。火事になった時に延焼を食い止めるための防災空地という形で今利用させてもらっています。 빈집이 반 이상 돼버리면 모두 헐고 공원을 만드는 일도 한계에 달한다. 휴식을 즐길 사람이 사라졌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현재 일본 전역의 빈집 비율은 13%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일본병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人口減少、特にね労働人口の減少っていうのはこれはもう明らかにもう成長を減速させる原因なわけね。これははっきりしてるでしょ。でね、これはね、その日本は特に激しいわけです。だいたい年間もう 1% ずつぐらいね、労働人口減っていくわけ。そうするとね、他の条件は全く同じでもね、労働人口 1% 減ったら 1% GDP 減っちゃうわけよ。で今はまだ生産性上がってるからね、ゼロ成長で済んでるんだけど、おそらくあともう5年ぐらいにすると日本は GDP マイナス成長になるんですよ。でこれはね、もう残念ながらね、もう要するに算術的に避けられない。 도쿄 신주쿠의 한 대형 슈퍼. 최근 일본에선 대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직접 장을 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이동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동 판매차는 냉장고, 조명 등 계산대까지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슈퍼마켓을 그대로 축소해 놓았다. 트럭에는 채소, 생선, 육류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무려 1000여 개의 상품이 빼곡히 들어찬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이동 슈퍼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유통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そのさお米だとかそれからトイレットペーパーのこんな大きいのとか買いに行ってもうち持ってからの大変じゃない。こういっぱい荷物あってだからそういうのにはすごくいいんですよ。それで前の日にお願いしておけば次の時に持ってきてくださるから。お店に来れない方まあねお年をお召しになってる方とか、まあ足が悪かったりとかね、まあ、体の不自由な方そういう方たちがお店に来られないまあ年齢がいってだんだん来られなくなった方たちに、まあそこのお家に行って販売するという形ですね。はい。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단골 손님들의 대부분이다. 다리가 불편한 사카이 세키코 씨는 이동 슈퍼가 생기기 전엔 택시를 타고 나가야 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私はこれしかないよ。足が痛くなっちゃったから痛いないからね。だからここへ来て助かってます。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장 보는 일도 힘들었다는 사카이 세키코 씨. 이젠 매일 신선한 재료들을 편하게 구입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으로 배달까지 해주니 할머니에겐 이동 슈퍼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でもね、とにかくマルショーさんでね、命つないでますから。そうなのよ。マルショーさんがいなかったら私とっくにお迎えが来ちゃって、もう本当にそうなのよ。はい、ありがとう。大丈夫よ、もうあと。大丈夫、あそこまで。 지난 20년 일본병의 원인을 두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크다는 인구 결정론도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다양한 간접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やはり日本の問題は高齢化だから失われた10年になったというよりもそういう社会の変化に 制度が対応してないということが大きいと思うんですね。つまりさらに言えば日本は80年代にあまりにもうまくいきすぎた。だからその成功体験があってなかなか企業も政府もそれを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ね。だからもう失われた20年が過ぎてるわけですから、やはり早く改革をしなきゃいけない。人口減少社会に対応できる 国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 일본이 장기 불황의 터널로 빠져든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 실패, 기업의 대응 전략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거기다 인구의 노령화로 소비가 줄고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방만한 공공시설 투자로 국채가 증가했다. 일본병은 국가와 정책의 실패였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20년을 살아왔다. これ以上の発展っていうのができるのかという非常に疑問点を持ってますよね。そして、そういう高齢化社会とかいろんな問題を抱えているのを果たして解決できるんだろうかっていう不安感ありますよね。だからそれは当然、経済的には豊かになるどころか衰退する可能性ですよね。少子化していく中で、実際に今まで通りの生活水準が保て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対する不安もありますよね。それでも期待し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が多くの日本人の心理だろうとは思うんだけども、何よりもだからそこを優先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けれども実際のところそこに頼り切っていいかっていう話ではないんだろうなと思います。 2006년 시작된 1차 집권이 실패한 후 아베는 절치부심했다. 그는 2012년 선거에 나서면서 일본병 치유를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일본 국민들은 경제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安倍晋三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日本は今15年苦しんだデフレから脱却し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チャンスを手放すわけにはいかない。アベノミクスで雇用を増やし、所得を増やし、地方を元気に、国民生活を豊かにしていきます。景気回復、この道しかない。 이 길밖에 없다는 절박한 호소는 일본 국민들을 움직였다.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일본병 20년과 싸우고 있다. 과연 일본은 성공할 것인가?これまでずっとデフレは問題だとみんな認めながらね、正面からこのデフレと戦おうと、解決しようと誰もやっ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ね。でみんな怖かったんですよ。でも安倍さんはこれしかないと、この道しかないっていうね、 There is no alternative、 TINA っていう言葉ありますけど、まさにこれをやらないと日本はもうダメになると、ギリギリまで追い詰められた